안녕하십니까, 윤하경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동사의 시제 파트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정사와 동명사의 시제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시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좀 중요한 시제들을 다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조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동사라고 하면 이제 어법 시간에 상당히 이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의 설명이 좀 짧죠?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이런 의미야. 정도의 설명만 들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조동사는 어법에서 되게 굉장히 짧은 설명을 해주다 보니 여러분들이 얘가 안 중요한 애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독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조동사는 원래 혼자 쓰이지 않고요. 뒤에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원형을 달고 쓰죠. 그러니까 이것들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만들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동사라서 조동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요즘은 helping verb라고 해서 이 도와주는 동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얘가 그렇게 의미를 도와줘서 더 자세하게 만들다 보니 해석에 있어서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조동사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문장의 중심인 서술어 파악이 상당히 힘들고 이 서술어만 파악이 돼도 문장의 해석이 참 쉽게 넘어가죠. 때려 죽여도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독해에 있어서는 얘가 참 많은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는 하나의 어떤 조동사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조동사를 배울 때는 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형식상의 특징을 많이 배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각각의 조동사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배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어떠한 요런 능력을 가진 능력의 의미를 가진 조동사가 뭐다, 허가의 의미를 가진 조동사가 뭐다, 이런 식으로 주르르르르륵 조동사를 나열하는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죠. 우리는 그 단계에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의미에 따라 조동사를 분류해서 유닛 32부터 일단 34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허가의 경우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뭐 해도 좋아, 뭐뭐 해도 괜찮아, 뭐뭐 해도 돼, 이런 식의 해석이 되죠. 자, 이 두 가지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동사가 문장 안에서 능력의 의미로 쓰였느냐, 허가의 의미로 쓰였느냐, 추측의 의미로 쓰였느냐, 이런 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더 이상 이제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저 밑줄 친 조동사의 쓰임 혹은 의미가 다른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고딩에선 그것까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 의미를 알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독해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독해에서 중요하다. 자, 일단 우리 여기 들어가 있는 설명을 좀 보도록 할까요? can은 능력을 나타내요. 이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조동사는 원칙적으로 저렇게 의미적 조동사 두 개를 나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동사들은 반드시 저렇게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사용한 동일 형태가,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를 가진 형태가 존재합니다. 자, can은 바로 be able to,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be able to로 쓸 수가 있어요. 주로 대화 상황에서 can이나 may는 허가나 허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Can I? 제가 뭐 좀 해도 될까요? May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이게 바로 허락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물어볼 때는 뭐뭐 해도 될까요? 허락할 때는 뭐뭐 해도 돼, 뭐뭐 해도 좋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허락을 한 것의 반대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지를 하는 게 되죠. 허락을 하는 거 아니면 금지잖아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 can't나 cannot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할 수 없다라는, 나는 능력이 없음을 나타낼 때도 can't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죠. 아니, 금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문맥상 알맞게.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잘못 해석하면은 되게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를 뭐 해도 좋다라고 해석하면은 되게 이상해져요. 일단 문장 자체가 이상해집니다. 정말 그렇게 두 개 다 해석이 다 가능한 경우라면 문맥상 그것 중에 앞뒤의 문장이나 상황상 이것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 허락을 나타내는 것이냐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잘 보시면 된다. 자, 우리 333번입니다. 333이네요. 가볼게요. 자, she can speak. 그녀가 말할 수가 있어요. Several languages. 몇 개 국어를 할 수가 있대요.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건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히 몇 개인지 얘기 안 하고 여러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허락으로 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녀는 여러 개 언어로 말할 수 있어 라고 내가 허락하면 걔가 그게 됩니까? 몇 개 언어가 갑자기 뿅? 아니지. 그지? 그래서 능력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럴 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plus her own language 그랬어요. 그녀 자신의 언어에 더하여서 즉 모국어 이외에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334번 가볼게요. Can I take? 이렇게 can I로 물어보면요. 대부분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나의 능력을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있긴 있죠.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Can I do this? 과연 내가 내 능력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도 쓸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Can I take pictures or film videos? 라고 했어요. 내가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 촬영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런 능력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무엇에? Of this exhibit. 이 전시물들의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되겠죠. 335번이에요. 이제 may가 어떻게 쓰이냐. may는 여러분들이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의미로 더 많이 알고 계시죠? 그게 기본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나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봤어 내가. 근데 그거 요 뒤에 나와요.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거. 그래서 당신은 이 가이드북, 이 안내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보면 반납을 할지도 몰라요. For others to use.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의미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좋고요. 반납을 하셔도 좋아요. 두 가지 경우 다 허락된 상황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고요. 왜 그거를 가지고 있어도 좋고 반납을 해도 좋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문맥상 알맞게 해석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는 표현인 건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러한 표현들이라서 화이팅! 자, 336번 문장부터 쭉 보도록 할게요. Our love, 우리의 사랑은 is the wind, 바람이야. 왜? 여기 뒤에. 난 이런 문장들을 되게 낯간지러워. I can't see it. 볼 수 없어. 이거 능력이지, 그치? 봐선 안 돼가 아니고요. 아예 볼 수가 없죠. 바람은 볼 수가 없죠.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거든. 이에요. 이게 영화에 나온 대사래요. 그렇군요. 337번 갑니다. I couldn't find. 내가 찾을 수가 없었다. 캔의 과거형이죠. 캔의 과거형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었다, 혹은 뭐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자, 나는 찾을 수가 없었다. 뭐를? The sports car of my dream. 나의 꿈의 스포츠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I built it myself. 내가 직접 그걸 만들었다. 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포르쉐라는 자동차가 나의 꿈의 차인데, 포르쉐. 그래서 포르쉐 자동차 회사 설립자가 말했대요. 페르디난드 포르쉐였구나 이름이. 자, with faith, 신념이 있다면, 네, 신념, faith, 신념이 있다면, 자, 이 부분 보세요. will이라는 얘도 조동사죠. 뭐뭐 할 것이다. 시제를 만드는 조동사예요. 자, 그런데 이 be able to가 뒤에 붙었어요. 그래서 will, can 이렇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can을 be able to로 바꿔서 쓴 거죠. 너는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할 수 있을 것이다. will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handle,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도전도 혹은 어려운 문제, 난제라는 뜻도 있고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문제들도 다루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 신념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처리해 나갈 수 있다. 라는 얘기. 그런 것 같아요. 신념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냥 그런 단순한, 그냥 주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신념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극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본 거고, 나도 이 얘기를 강사가 철학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의 선배 강사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이렇게 뭔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339번 visitors, 방문객들이 may use, 사용해도 좋아요. 방문객들은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용할지도 모른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스위밍풀을 사용할 수 있대. 즉 수영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왜? 이렇게 저녁됐어? 낮에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이것도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락의 의미로 쓰였고요. It cannot make or take phone calls in the library 했습니다. 자, cannot은 뭐라고요?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능력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허락의 반대 개념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make or take phone call. make phone call 하면 전화를 거는 거고요. take phone call 하면 전화를 받는 건데 도서관에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금지의 의미겠죠. 금지. 그래서 너는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어. 어디서? 도서관에서 except, 제외하고 and designated, designated 하면 지정하다라는 뜻이어서 지정된 장소에서는 제외하고 즉 지정된 장소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능력을 나타내도 뭐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금지를 나타내도 뭐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런 상황에 그런 뉘앙스는 파악하고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드시 해석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도 이것이 금지의 의미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동사의 쓰임을 골라라는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자, 봅시다. 341번. 캔낫을 쓸 것이냐, 메이낫을 쓸 것이냐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해야 조동사는 정확하게 쓸 수 있죠. 조동사 문제 자체를 문제 있는 문장만 읽어서는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살피셔야만 그 조동사를 적절하게 써 넣으실 수 있단 말이야. 기준 시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네, 이런 것들. 그래서 I cannot, I may not 했어요. cannot 하면 할 수 없다.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cannot은 저렇게 붙여서 써야 돼요. 줄여서 쓰거나 떨어뜨려서 쓰지 않습니다. 능력을 나타내거나 금지를 나타낼 수 있고요. 얘도 뭐예요? may not.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may not도 허락의 반대니까 금지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도 금지, 얘도 금지야. 그럼 금지로 문제 나왔겠니? 안 나왔겠지. 그렇죠? 이게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내가 나의 아파트먼트에서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지. 왜? The noise from the park, 공원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at night, 밤에 들려오는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 너무 커서 내가 잘 수가 없어.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예요. 내 집인데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없어요. 슬프네요. 그래서 정답은 cannot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고와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충고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들이죠. 여기서 지금 나오는 should, 뭐뭐 하는 게 좋아, 뭐뭐 해야 돼, ought to, 뭐뭐 하는 게 좋아, 뭐뭐 하는 게 좋아, need, 뭐뭐 할 필요가 있어, must, have t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약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강한 의무를 표현한다. 그래서 약간 충고에 가깝고 얘는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에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시험 안에서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는 막 다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같은 의미다 라고 나오는데 뉘앙스 정도는 알고 계시던 게 여러분이 시험 때문에만 영어를 공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조동사 같은 경우는 뭐 어학연수 가서 이렇게 어학학원 다니거나 이러면 이 조동사의 쓰임을 상황별로 굉장히 딥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만큼 쓰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must는 언제 쓰고 should와 뭐가 다르고 이런 것들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 안 지키면 경찰 출동하는 거 뭐 이런 거. 자, 여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 안 해도 뭐 경찰 출동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되게 이 책이 트렌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등 과정에서 조동사를 배울 때도 사실 should와 must의 의미 차이를 구분해주는 강사들이 별로 없었고요. 고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 책에서 조동사를 이야기하면서 요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신 책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그래서 요거는 간혹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를 모르는 선생님들도 있어. 이렇게도 얘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괜찮아요. 특히 핫베럴 같은 경우 여러분들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얘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처음에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 얘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배우니까 우리말로 봤을 때는 얘가 좀 더 약한 표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좀 더 강한 표현이고 게다가 우리 여기 여긴 없나? 이 헬베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주로 이제 쓰는 약간 영어도 이제 존댓말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비스무리한 형태의 말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쓰는 약간 강한 표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동사에 not이 붙으면 기본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해서는 안 돼. 해서는 안 돼. 하지 않는 게 좋아. 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면 안 돼가 되는데 어디서 지금 다른 표현이 나와요? 바로 이 have to와 need에서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need에 대해서도 한마디 이야기를 해드리면 need는 긍정문에서는 거의 조동사로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 동사와 조동사를 두 개 다 하는데 일반 동사로 쓰이는 긍정문에서는 다 일반 동사로 쓰인다라고 거의 안 쓰이기 때문에 완전히 일반 동사로 쓰일 때는 긍정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는 이제 얘가 특히 부정문에서는 조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얘 바로 뒤에 not을 붙여서 이렇게 씁니다. need나 동사원형.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must not은 뭐뭐 해선 안 된다라는 금지.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필요 없는 거랑 하면 안 되는 건 다른 거죠. 그쵸? 너 공부하면 안 돼! 이거랑 공부할 필요 없어! 이거랑 다르죠. 상황은 비슷할 수 있겠네. 공부해서 뭐해? 막 이런. 자, 그래서 342번을 가보도록 합니다. 나는 왜 내가 수업하면서 340번이 온 게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되게 뿌듯해. 당신의 실수는 should be your motivation. 되어야만 합니다. 너의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Not your excuses. 변명이 아니라. 너는 실수를 함으로써 그거를 왜 했는지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동기로 만들어서 더 나은 성취를 해라. 이런 좋은 뜻의 이야기죠. To live a creative life. 창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 부정사 문장 맨 앞에 나왔고 컴마 찍었어요. 그 뒤에 주어가 나오는 거겠죠. 창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we must lose. 우리는 없애야 돼. 뭘 없애? Our fear.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야 된대. 근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being wrong.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된대. 잘 틀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해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참 잘 없어지지 않는 뭐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 344번 들어가 볼게요. We should not. 해서는 안 된대요. 우리는 뭐뭐 해서는 안 돼. Judge. 판단해서는 안 돼. 뭐를? 사람들의 장점을 판단해서는 안 된대. 뭘로? By their qualifications. 그들의 능력, 자격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자격으로 그들의 장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게 그 장점을 기반으로 그 사람의 것을 능력을 기반으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영을 되게 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장점은 수영을 잘하는 건가요? 아니죠.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라 수영을 잘하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그 사람의 장점은 노력을 한다는 게 장점일 수 있어요. 근데 노력도 재능이거든요, 사실. 이 노력을 아예 못한 노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노력도 재능, 진짜 훌륭한 재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345번이요. You owe to 했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 너는 expect, 기대해야만 된대. better,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야. of people, 사람들의 더 나은 것을 기대해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지? 사람들의 더 나은 것을 기대해야 된다. 저보다 더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저 상태보다 더 나은 사람일 거야 라고 기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 다른 사람이 더 나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encourages, 격려한다. 너를 뭐 하도록? To be a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yourself, 너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더 나을 거다, 저거보다 더 좋은 사람일 거, 더 훌륭한 사람일 거야 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죠. 색다르네요. 이게 왜 색다르게 느껴지시냐면 여러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하거나 자신의 삶을 좀 더 이렇게 높이는 방법으로 손쉽게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저 사람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나의 위치를 높이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런 애도 사는데 나라도 살아야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 저 사람의 괜찮은 면, 이런 걸 더 많이 보세요. 그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건강한, 이게 마음이 건강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몸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346번입니다. Life is like fireworks. 그랬어요. Life, 삶은 is like, 뭐와 같아? 불꽃놀이, fireworks, 불꽃놀이와 같아. 왜? You have better seeds. 너는 포착하는 게 좋아. 그 순간을 딱 포착해야 돼. 그러니까 삶이 순간 포착이라는 얘기죠. 그 순간을 딱 잡아채는 거죠. 이렇게 그 순간을 딱 잡아채서 그 순간을 즐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347번입니다. You have better not. 자, 우리 have better는 not이 뒤에 붙어요. ought not to, 얘는 요 중간에 붙거든요. 근데 얘는 뒤에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 완료 had not pp 요거에 조금 익숙하시다 보면은 제가 되게 이상해 보이거든요. 근데 잘 쓴 거예요. You have better not force. 너는 강요하지 않는 게 좋아. 이런 말이에요. 뭐뭐 하지 않는 게 좋아. 강요하지 않는 게 좋아. 뭐를? Your opinion. 너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다. 348번입니다. You need not do.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Great things.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줘? Great love.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For your neighbors. 너의 이웃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아주 작은 것만으로도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눈 쓰면서 옆에도 좀 쓸어주고 그런 거. 우리 집 앞에면 싹 쓸지 말고, 그지? 나는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내가 쓸 일은 없는데 간혹 이렇게 학원 앞이나 이런 길거리에 보면은 왜 자기 집 앞만 이렇게 샹 쓸어주시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나와서 쓸고 막 이러던데 요즘에는. 그죠? 그렇게 이웃사랑. 349번. We have to try. 우리는 have to try. 노력해야 돼. 자, have to가 try를 만났고 try가 to를 만났으니까 노력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The positive. 자, positive 자체가 긍정적인 것이라는 명사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심지어 뭐뭐 하는 동안에도 we're stuck. 우리가 갇혀 있는 동안에도. 어디에? In the middle of trouble.
곤경의 한가운데에, 즉 공경에 처한 그 공경에 둘러싸여가지고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긍정적인 것들을 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이건 진짜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이거는 엄청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걸 보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나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거는 긍정적인 사람들은 원래 타고난 게 긍정적인 사람들은 저거를 노력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그 상황에서 가장 긍정적인 아주 예민한 거 그거 하나로 긍정이 확 와요. 이거는 좀 타고난 성향인 것 같아요. 성격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게 엄청난 상황에서도 사실은 잘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한 번, 두 번 생각하다 보면은 일단 엄청난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자동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350번이요. Adult, 성인들이 must pay, 지불해야만 된대요. An entrance fee. entrance fee 뭐야? 입장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but 아이들은 지불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지불해서는 안 된다? 될까요? 아니죠.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되시죠? 오케이. 자, 유닛 34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 혹은 추측. 자, 이 제목에 굉장한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가능성이나 추측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추측이고요. 저 중요라고 써 있어요. 거의 저게 원래 있었나요? 중요가. 아니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유닛에 중요 표시가 있던 게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있었나?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자 기준이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나 추측이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라던가 예측을 한다던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그럴지도 몰라 라고 추측하는 거 혹은 여러분 추측에는 이것도 들어가요. 확실한 추측이죠. 그거임에 틀림이 없어. 혹은 그 완전 반대의 경우 그럴 리가 없어 라는 현재나 미래의 상황에 대한 가능성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상황에서 추측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여기서 한번 이것을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과거 상황은 그러면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요거 일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왜 또 중요하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냐 하면 might이나 could, would 역시도 현재 상황에 대한 혹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나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분명히 may의 과거형, can의 과거형, will의 과거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얘네가 현재나 미래 상황에 대한 추측과 가능성도 나타내는 조동사이더라. 자, 그러면 되게 궁금하지. 쟤네가 과거형인데 과거에 대한 추측과 가능성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음 시간에 개봉박두입니다. 그래서 현재형보다는 조금 더 확신의 정도가 약한 요런 추측과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일지도 몰라. 덜 확실한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자, might이 가장 덜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 may, could 그리고 뭐뭐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뭐일 거야인데 여기서 선생님 왜 이게 나오죠? 아, 이거 우리 저번 시간인가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should가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된 경우 그래서 요 should나 ought 같은 경우 우리 밑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요것도 뭐뭐일 것이다 라는 예측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would, will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would 역시 그냥 과거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에서 would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경우에도 쓸 수가 있다.
미래 상태죠. 이거는 앞으로 뭐뭐일 것이다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cannot이 또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뭐뭐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must가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뜻과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요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방금 했어. must not.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있단 말이에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확실한 추측을 할 때 요거의 반대말은 뭐냐? 요게 낫에 붙이면 금지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뭐임에 틀림이 없어. 확실해. 뭐뭐일 리가 없어. 절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cannot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annot을 굉장히 의미가 많다라는 건데 그냥 할 수 없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할 수 없다 그러지?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닛 34 들어오면서 영상이 좀 튀지 않았나요? 제가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학원에 제가 처리해야 될 일이 생기는 바람에 끊고 수업을 그 일을 처리를 하고 수업을 싹 다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중간에 영상이 좀 튀었을 것 같아요. 볼게요. 351번입니다. To produce, 생산하는 거예요. Something worthwhile, 가치 있는 이란 뜻이죠.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것은, 일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은 때려 죽여도 서술어기 때문에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require,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입니다. 허락을 하진 않잖아. 이게 행위인데 행위가 우리한테 허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요구할지도 모른다. 수년간의 fruitless. fruit은 결실이란 뜻이 있죠. 자, 우리 그 과일 나무가 열심히 살아서 꽃을 피우고 뭐 열매를 맺고 하면 그게 결실이죠. 그래서 fruit은 결실이라는 뜻이 있는데 less가 붙으니까 결실이 없는, 즉 성과가 없는 labor, 노동, 노력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 뭐 그런 거에 많이 나오잖아요. 유퀴즈나 이런 이렇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몇 년간은 자기 돈 가지고 있는 돈을 못 버는 걸 모자라서 막 가진 돈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뭐 거의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일을 결실을 맺으면서 뭐 이런 경우 가치 있는 일을 창출해낸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좀 내가 공부를 하다가 잘 안 돼 라고 하는 경우에도 결실이 없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한 만큼 결과를 돌려주는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자, our bill, 우리 계산서가 is over $200. $200가 넘어. 지금 이게 지금 환율로 따지면 얼마야? 엄청 많은데 $200가 넘는데요. That can be right. 그게 잘 올바를 리가 없어. 즉 그게 맞을 리가 없어. 뭐뭐일 리가 없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금지의 의미도 아니고 그리고 할 수 있다 없다도 아니죠. 이 대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우리 계산서가 $200 넘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리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There must be some mistake.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착오가, 실수가 있었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착오가 있어요. 이 말입니다. 확신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자, 353번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ccepting, 받아들이는 거야. Your flows, 너의 결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lead to, 이어지다예요. personal growth,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근데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어.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결점을 잘 받아들여서 성장하고 변화해라 라는 거죠. 근데 이 결점이라는 게 좀 고쳐지는 것도 있고 안 고쳐지는 것도 있는데 사실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354번이요. Your worst day. 너의 최악의 날이. 완전 제일 안 좋은 거야. 최악의 날이 could be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어. 뭐가 될 수도 있어? A blessing in disguise. blessing 축복이 될 수가 있어. in disguise 뭐예요? 변장이죠. 그죠? 그러면 변장한 축복이야. 지금 축복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 라는 얘기지. 그럴 수 있어.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날이 엄청난 어떤 행운이 온 날이거나 아니면 그날의 어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쁘기만 한 건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천일문 하다 보면은 이 한 문장 한 문장의 어떤 내용들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삶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리고 간혹 이 김기훈 선생님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아까 이제 포르쉐 같은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포르쉐를 좋아하시나? 나도 포르쉐를 좋아하는데 I came home 내가 집에 왔어. 11시 밤 11시에 왔어. 내 퇴근 시간인데 and could see a light 볼 수 있었어. 빛을 from the kitchen. 자, 여기서 could는 뭐뭐 할 수 있었다. could의 can이 과거형으로 쓰였다라는 거 비교해 보자. 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한 거 얘는 할 수 있었다. 볼 수 있었다라고 능력을 이야기한 거. 능력이라기보다 여기서는 할 수 있었던 어떤 것을 이야기한 거죠. 355번 A single moment 단 한순간이 can change your life 너의 삶을 바꿀 수 있어. 앞에서 했던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죠. 바꿀 수 있어. 여기서 가능성, 이것도 현재의 가능성이에요. can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까처럼 허락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be open. 그러니까 열려 있어라 라는 거죠. To give to like chances. give to like 선물과 같은 기회에 열려 있어라. 열린 상태로 있어라.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이 말이지. which 어떤 거냐면 the world might bring 네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to your feet 네 발 아래 발 앞에 갖다 줄지 세상이 너의 발 앞에 갖다 줄지도 모르는 그 선물과 같은 기회에 늘 열려 있어라 준비된 상태로 있어라 이 말입니다. 삶은 한순간이에요. 그런 순간이 있었던가 모르겠네. 자, 356번. Cherry blossom. 여러분 잘 아는 꽃, 벚꽃이에요. 벚꽃은 should be. 자, 벚꽃이 만개돼요. full bloom이라는 거는 bloom은 개화잖아요. 완전히 개화가 됐어. 그 만개라고 하죠. 우리말로 그거를 한자어인가? 어쨌든 만개 상태에 있을 것이다 있잖아. 만개 상태에 있어야 된다가 돼요. 근데 우리가 만개 되어라 그러면 꽃이 만개가 되나요? 아니죠. 그지? 그래서 요것도 뭐뭐일 것이다. 문맥상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문맥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는 문장이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벚꽃이 만개될 것이 in a day or two. 하루 이틀 안에 and 그리고 will last. 지속될 거예요. 자, 우리 저 앞에서 배웠던 last 동사 나왔어요. but a week. 대략 일주일 동안 지속될 거다. 그쵸? 비만 안 오면 그 정도 되죠. 벚꽃 준다 너네요. 밑에. 자, 357번입니다. 와, 뿌듯해. 357번. The film, 그 영화는 이에요. 자, ought to take about 90 minutes. 자, 90분 정도 상영이 될 거다. 90분 정도 걸릴 거다라는 건 영화가 90분 걸린다라는 거는 상영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90분 상영돼야만 한다.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90분 정도 대략 될 것이다. 상영이 될 거다. 그래서 we'll be home. 우리는 집에 올 거야. 10시까지. 사실 저거는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90분짜리니까 90분 동안 상영이 돼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얘가
뭐일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이해가 잘 안 간다 했을 때 얘가 뭐뭐 할 것이다, 일 것이다 라는 예측의 의미로 쓰였구나. 그렇게 해서 문장의 의미와 지문의 의미를 완벽하게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물론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막 되게 정확하게 엄청 잘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을 하고 그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와 의미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막 다 쪼개보진 않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그지?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네, the best way 358번입니다.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은 to answer the question. 그 질문에 답하는 최선의 방법은 would be 뭐뭐일 것이다. 뭐일 것이야? To focus, 집중하는 것이야. On the things, 어떤 것들. 그런데 그 것들이 뭐냐? That matter. 우리 계속 이거 잘 나오네. 아까 last 나오고 matter 나왔어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중요한 내용에 집중을 해야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이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어떤 일이나 과거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니라 추측의 의미로 쓰인 would다 라는 거죠. 359번 As you will understand, 네가 이해하듯이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처럼 we can make exceptions.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뭐를요? exception, 예외를 만들 수가 없어요. To the safety rule, 이 안전 규칙에 대해서. 당연하죠. 안전 규칙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해할 것이듯이 이상하죠. 네, 당신이 이해하듯이 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 시제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우리말이나 조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과 영어 표현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동사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 360번 풀어보고 해석도 해볼게요. cannot, must. cannot과 must가 합쳐져 있다 라고 하면 이건 뭘 물어보는 걸까요? 임에 틀림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뭐일 리가 없는 건지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추측하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추측하는 건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문장의 내용이 중요해요. True, 사실일 리가 없어 사실임에 틀림이 없어. 되지? that 이하가 얘들아 우리가 이 문장이 처음 나온 문장이잖아요. 거기에 it이 있다면 얘는 가주어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that he is home now. 그가 집에 있음에 틀림이 없는지 있을 리가 없는지를 보면 돼. 뒤에 보니까 he went. 그가 갔네. 집에 없겠네. To the east coast. 동해안으로 갔어. On vacation yesterday. 어제 동해안으로 휴가를 갔어. 그러면 지금 집에 있을 리가 있겠어 없겠어? 집에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가 집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일 리가 없어. 집에 있을 리가 없어. 요래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4유닛까지 전부 다 내용을 봤는데요. 이 마지막 페이지 아래 하단에 뭐가 있냐면 should와 ought가 의무로 해석이 더 많이 되고 이걸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추측을 나타낼 때 잘 알아차려주자, 문맥을 잘 살펴주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예문을 통해서 이 문맥상 그것을 정하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인데요. She left her office an hour ago. 그녀는 1시간 전에 사무실을 떠났대요. 그러면 곧 집에 도착하겠네요. 그죠? 집에 1시간 전에 떠났으니까 집에 도착해야 한다는 아니죠. 그죠? 곧 도착하겠구만. 이 상황이 나간 상황을 줬으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Her son, 그녀의 아들이 정말로 그녀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러면 그녀는 지금 그녀의 아들 곁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곧 집에 도착해야만 하는 상황이 주어졌죠. 그래서 문맥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말로 이것이 쓰여야 올바른 문장의 이 지문의 흐름이 되는지, 글의 흐름이 되는지 요게 문맥상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요. Don't take any food. 음식을 가져가지 마. 어떤 음식도 가져가지 마. There ought to be 했어요. There 비동사 있다. 근데 ought to가 있으니까 be plenty to it. 먹을 게 많이 있어야만 한다? 아니, 있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음식 가져가지 마. 거기 먹을 거 많아.
많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음식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추측의 의미, 뭐뭐일 것이다. 의 의미로 쓰였다. 자, 두 번째는 let's prepare some extra food 그랬어요. 우리 준비하자. 여분의 음식을 더 준비하자. 즉 음식을 더 준비합시다. There ought to be plenty to eat 했어요. 먹을 것이 많아야만 하니까. 지금 요거 가지고 모지르니까 더 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조동사 파트 3가지 유닛을 다 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본 것들이 조동사의 과거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과거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쵸. 과거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조동사의 형태를 써주어야 하느냐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특히 조동사가 가진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한 복습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조동사만큼은 정말 예문과 함께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테니 오늘 배운 내용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